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둘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X.com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com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도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X.com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그록이라고 있거든요. 그록. 요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근데 요게 영어로는 그록입니다. 그록.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록, 그건 큐죠. 좀 발음 뭐 거의 비슷한데 그록입니다. 그록. 자, 작년 말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 그록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일부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그록의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그록이 X 무료 가입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12월 12일에 일반 사용자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다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2시간마다 10개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개의 이미지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다. 네, 그록도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미지 생성 능력이 다른 서비스하고 달라요. 다른 서비스들은 뭔가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얼굴을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아마 걸러질 거예요. 그런 프롬프트들이. 근데 그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미지 분석, 그러니까 이미지를 올리고 뭔가 분석해 달라고 그러는 거. 요거 하루에 3번. 자, 그 다음에 계정 생성 후 최초 7일이 지나야 하고 전화번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제약사항이 있네요. 자, 그리고 알아본 김에 조금 더 알아보면 지금 그록 3가 출시된다고 계속 예고는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조금 말을 하면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당초에는 2024년 말까지 그록 3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었고 1월 초에 일론 머스크가 또 곧 그록 3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그록 3가 이전 버전인 그록 2보다 10배 많은 컴퓨팅 파워 뭐 사전 학습을 완료했다고 했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록 3 대신에 그록 2.5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죠. 일론 머스크가 워낙 뭐 괴짜고 또 나름대로 엔지니어링 능력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그록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봤던 논리 문제, 수학 문제, 엔지니어링 문제, 코딩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 문자들의 패턴을 인식해서 다음에 올 게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A, B, C, D, E까지만 써야 되는데 이 앞에 A가 왜 하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틀렸고요. 생각보다 첫 번째 문제를 틀린 모델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x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이 나왔는데 이 방정식의 해는 모든 x값이 8보다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거 조금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x값은 한 개입니다. 한 개. 는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는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는으로 놓고 풀었는데 여기는 또 부등호로 놓고 풀었어요. 그래서 x값이 8보다 크면 모두 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그런 답을 냈는데 사실상 이게 맞게 해야 되는지 틀리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틀린 건데 사실상 그냥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대로 색상이 반복되는데 57번째 색은 뭐냐? 요거는 뭐 5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파랑 맞췄고요. 세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에 모두 나오는 게 B니까 B를 가지고 이 5명의 순서를 맞추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CABD이거든요. CABD인데 틀렸어요. 자, 틀렸습니다. 너무 일찍 틀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모자를, 그러니까 검은 모자 3개,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3명한테 씌우는데 자기 모자 색깔은 볼 수 없고 앞사람 모자 색깔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맨 뒷사람한테 당신이 쓴 모자 색깔이 뭐냐 물어보고 중간 사람한테도 당신이 쓴 모자 색깔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뒷사람도 모른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맨 앞 사람은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췄습니다. 그럼 그 모자 색깔이 무엇이고 어떻게 맞췄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검은색이고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딱 요 검은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요 문제는 맞췄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맞췄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좀 가벼워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양팔 저울이 있어요. 절대적인 무게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쪽이 무겁고 가벼운지만 알 수 있는 그런 양팔 저울을 가지고 가짜 동전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최소 몇 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998로 나누고 9개 중에 가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또 333으로 나누고 또는 8개 쪽에 가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332로 나누고 3개는 또 2개만 재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라고 맞췄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근데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어요. 그거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5년 전식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풀면은 아버지의 나이가 80이라는 게 나옵니다. 답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자,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가 있습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B는 A가 범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누구이냐? 요걸 찾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B가 범인이고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벌써 3개 문제를 틀렸네요.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2개의 숫자의 곱이 2개의 숫자를 더한 것보다 큰 게 몇 케이스냐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이거를 구했더니 이렇게 쭉 케이스별로 쭉 구합니다. 쭉 구했는데 틀렸습니다. 실제 48개가 나와서 4분의 3이 나와야 되거든요. 16분의 9로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는 이제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자, 너는 11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주고 폭 1m, 높이 0.8m짜리 이제 보조. 그래서 커버가 80mm, 이 피복이 80mm고 강도 감소 계수가 0.85일 때 USD 법으로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구해 나가는데 요게 지금 외국에서는 커버를 얘기할 때 이 철근 피복까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피복 그러면 그냥 철근 중심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커버는 표면부터 철근 중심까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철근량은 2차 방정식으로 AS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풀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지침을 더 강하게 준 거죠. 자, 그랬더니 쭉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보면 그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수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실수해는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되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수식을 렌더링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달라. 대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에 두 근을 표시하고 점을 찍든지 뭐 이렇게 두 근을 표시하고 그 두 근이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조정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코딩이 이렇게 코드가 나왔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다 잘 됐죠. 근도 마이너스 1, 3이 맞거든요. 그리고 수식도 렌더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과정을 안 보여줬는데 아무튼 뭐 렌더링 된 겁니다. 제곱이 위쪽에 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러니까 범위도 잘 조정했어요. 지금 가운데 쪽으로 오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가운데 쪽에 오도록 잘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점이 안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아까운데 아무튼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걸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지금 50점대 이하로 내려갔어요. 40 몇 점이 나왔는데, 자, 마지막 코딩 문제입니다. 마지막 코딩 문제는 뭐 H빔이죠. H빔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 초기 값으로 이런 값을 적용해라, 뭐 이런 주문을 했고요. 요게 코드가 나와서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시킨 게 요겁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단면적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 좀 여유가 없긴 한데, 뭐 그린 거는 이제 그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상부 플랜지 폭을 200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고, 하부 플랜지 폭도 뭐 200으로 잘 줄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높이도 150으로 한다. 이렇게 줄어들고, 비율에 맞게 잘 조정하는 건 좋아요. 그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서 750이다. 그러면 화면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맞춰서 조정을 해줍니다. 단지 여기에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유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거는 요구하는 기능들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요건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2문제 중에 6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모델들도 틀린 게 이렇게 1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상하게 다른 모델들은 틀린 게 없었거든요. 이 순서 구하는 순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다섯 명의 순서를 구하는 게 이상하게 틀렸고, 그 다음에 요 세 명의 용의자 중 범인을 찾는 거. 요것도 다른 모델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니까 좀 이해를 간다고 하지만, 이 뒤쪽으로 가면서, 활면체 주사위의 문제도 다른 모델들도 틀린 게 많이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50점이 나왔고요. 이 50점이라는 점수는 딥식 R1 70빌리언 작은 모델이죠. 이 88점이니까 이거보다도 잘 안 나온 거고 점수가. 그 다음에 요거 LM 스튜디오라고 로컬 컴퓨터에서 돌린 거 있잖아요. 8빌리언 엄청 작은 모델이죠. 비슷한 문제들이 틀렸어요. 근데 맞춘 것도 있고 해서 얘가 58점이에요. 얘가 한 문제를 더 맞췄다는 얘기죠. 로컬에서 돌리는 애보다 그록의 서버에서 엄청난 그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돌린 게 기능이 좋지 않았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딥식 R1이 나오면서 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냐면은 결국 추론 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낸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논리력이나 수학적 능력, 그 다음에 코딩, 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 일반 언어 모델보다 추론 기능이 포함된 모델이 훨씬 더 점수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말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논리적이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 문제를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50점 두 개를 빼고 나서는 58점이 제일 낮은 건데 이게 8빌리언짜리고요. 그 다음에 75점짜리인데 얘도 툴루 3,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요건데 아무튼 점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75점하고 50점대는 점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록 3가 나오면은 뭔가 좀 다른 양상이 보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 인공지능 모델의 흐름을 보면은 그 추론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식 아론이 더욱더 충격을 줬던 거고요. 네. 그록2를 테스트해본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